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살면서 라이카로 주로 사진을 찍는 JP라고 합니다. 벌써 구독자가 200만 명이래. 2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100명 언제 채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왕이면 좋아요도 한 번씩. 뭐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1000명, 5000명, 10,000명, 2만 명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이 이 채널을 몰라야 된다는 거. 전반적으로 구독자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라이카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이 구독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라이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문제는 제가 카메라나 렌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양한 렌즈들을 소개해 줄 만한 어떤 여건도 안 되고 몽골에서는 M마운트 렌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 렌즈가 됐던 라이카 렌즈가 됐던 참 라이카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기가 조금 뭐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또 이제 겨울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라이카 M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카 M을 이제 막 쓰시거나 뭐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라이카 M으로 사진을 찍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빠르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이 뷰파인더를 자주 닦아 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잘 보시면은 손때가 지문이 좀 묻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뷰파인더를 손으로 많이 건드려서 여기에 지문하고 손때가 많이 묻는데 라이카 M은 RF 방식이고 이 렌즈가 아니라 뷰파인더를 통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제 역광 상황이 되거나 없거나 하면은 여기 지문이나 얼룩이 묻어서 조금 초점 맞추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뷰파인더는 깨끗하게 닦는 게 초점 맞추시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카메라를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든지 라이브 뷰로만 찍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말고는 라이브 뷰를 잘 안 켜긴 하거든요.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길을 나갔다 하면 항상 전원을 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 셔터를 한 번씩 누르면은 바로 이제 전원이 켜지기 때문에 빠르게 사진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항상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배터리 크게 문제 없으니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라 입니다. 네, 영상 오늘 여기서는 아니고요.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준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조금 더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다 카메라를 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언박싱을 했을 때 목에다가 메고서는 길이 괜찮아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쓰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카메라 스트랩을 다양한 방식으로 메고 다니시죠. 저도 SL2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로 길게 해서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데 M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목에 걸어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 걸고 다니는 이유가 다니면서 손으로 수평을 잡고 살짝 각도를 틀어가면서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 그런 각도가 딱 좋기 때문에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불안하죠. 그래서 목에 메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POV, 그러니까 액션캠을 여기다 달고 다니니까 사실 목에 걸기가 조금 이렇게 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목에 걸고 다니시면은 사진 찍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앵글 잡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항상 초점거리를 무한대에 두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건 별로 많이 35mm라 많이 티가 안 나는데 무한대로 넣었을 때 렌즈 사이즈가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한대에서 시작하면은 초점거리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팁으로는 초점거리를 손에 익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포커스링 거리를 손으로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 1m 단위로 막 이렇게 외워라 이게 아니라요. 딱 세 가지 무한대 1.5m, 3m 이 정도만 외우시면은 좀 포커싱 하는데 무리 없게 이제 35mm, 50mm도 거의 비슷합니다. 포커스 탭을 반 정도로 돌리면은 1.5m 정도의 초점이 맞고요. 정확히 중앙으로 오면은 1.2m에서 1.5m 사이에 오는데 대충 1.5m 오게 맞추시고 무한대와 중앙에서 중앙 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밀어주시면은 대략 3m 정도의 초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조리개를 3.5, 4 정도 조리개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팔에다 놓고 찍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포커스 3m 정도만 놔도
어느 정도 초점은 다 펜으로 맞으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있게 되면은 좀 당겨줘야 되니까 딱 세 가지 무한대, 1.5m, 3m 이렇게만 외워두시면은 좀 포커싱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은 존 포커싱을 아셔야겠죠. 여섯 번째는 존 포커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존 포커싱만 하고 뷰파인더 보는 거는 구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걸로 포커싱 맞추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존 포커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여기서 존 포커싱을 또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요.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거의 포인트 앤 슛처럼 똑딱이처럼 사진을 빠르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 걸고 초점거리 손에 익히고 존 포커싱을 익히시면은 빠르게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L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라이카 센서가 전반적으로 하이라이트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출이 오버가 돼도 하이라이트를 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많은데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저도 노출을 3분의 2 스탑 정도 M10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스탑 정도 낮춰서 찍었고요. 이거가 이제 모노크롬 바디 같은 경우는 한 스탑 완전히 내려놓고서 찍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이라이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3분의 2 스탑에서 마이너스 1 스탑 정도 노출 보정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은 하이라이트 살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특히 라이카 센서는 이제 안부 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물론 검은색을 찍게 되면 더 낮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출 보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노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스탑에서 마이너스 1 스탑 정도 낮게 찍으시면은 하이라이트를 보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로 M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 하는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막상 이제 사진 찍으러 나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